모레 본투표 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1차 마지노선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이 투표 용지에 4번 이준석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러면서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단일화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전히 기대감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국민이 받아볼 투표 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면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에 앞서 오전에 이 단일화 논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면서 선거일까지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함께 국민의힘 단일화 압박을 보다 강하게 차단을 하고 완주 의지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저희도 짚어드린 대로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 10%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부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렇게 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요.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은 이 단일화에 대한 고삐를 더욱 당기려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를 향해서 거의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동시에 또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정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40대 총리의 탄생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40대 총리 카드를 꺼내든 김 후보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올해 40세인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단일화를 위한 러브콜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 이 특정 인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면서도 이 40대 총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며 이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3분의 1을 넘는 많은 인구가 20, 40대인데 이 분들이 사회의 주축,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선언한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부정은 긍정 신호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 후보가 언제든 마음을 바꾸고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앞서도 전해드렸던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충분히 단일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본투표용지 인쇄 전인 내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오늘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전투표 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일화 과정을 보더라도 항상 모든 후보는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단일화한 거지 선거전 시작하자마자 나 단일화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뛰는 후보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부정이 긍정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 위상이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부터
목적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이 선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단일화의 압박 또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지지율 흐름과 단일화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는 예측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후보 입장에서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단일화 이슈가 돌연 국민의힘 내부 대립으로 옮겨붙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이준석 후보 측에서 친윤계가 당권을 주겠다면서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음 당권을 보고 있다는 평을 받아온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친윤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나선 겁니다. 친윤계에서도 곧장 반격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양측 떨거지다, 해당 행위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 당권 제안서를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자 이준석 후보 자신에게 직접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없다.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는 정도의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이 깊었던 친윤계와 친한계 이 문제를 두고서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는 찬성을 하지만 친윤 구태들의 숙주 찾기용 단일화에는 반대를 하면서 친윤 떨거지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자 친윤계에서는 즉각 이 해당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친윤계에서 무슨 수로 어떻게 당권을 줄 수 있느냐 내부 분열을 드러내는 이 이준석 후보 측의 전략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국권 국장님, 여권이 아니죠. 구여권입니다. 그 돌아가는 정황 상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단일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접근을 해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대선 후보의 역할론으로 좀 바꾸면은 대선 후보의 책임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단일화하지 않아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패배 알리바이 만드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단일화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 이후에 역할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DJP 연합 방식 DJP 그런 연합 겁니까? 방식이죠. 그러니까 연합 정권 방식. 조금 전에 이제 40대 총리론을 이야기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70대 대통령과 40대 총리 하면은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를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3년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헌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포스터 김문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은 명분이 생기면은 단일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